7,700년 전 러시아 극동 두만강 상류의 한 동굴에서 여성 2명이 죽었습니다. 오래된 뼈가 남았습니다. 두개골이 남았습니다. 2017년 한국, 영국, 러시아, 독일 공동 연구팀이 그 두개골의 DNA를 해독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인의 유전체를 분석해 현대 어느 집단과 가장 가까운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7,700년 전 여성들의 DNA가 현대 한국인 유전체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 안에 아무르강과 양쯔강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인은 단일 민족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분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한국인의 몸 안에는 3개의 강에서 온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황허강, 양쯔강, 아무르강. 이 세 집단이 중국 동북 랴오허강 유역에서 수천 년에 걸쳐 섞였습니다. 그리고 약 3,500년 전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벼농사였습니다. 그리고 청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은 3부작의 마지막입니다. 단군이 무당이었고 그 단군의 나라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의 답을 DNA로 찾아갑니다. 약 8만 년 전 아프리카의 어딘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고원이었을 수도 있고 동아프리카 해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도 정확한 얼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남긴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그 여정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왜 이동했을까요? 기후변화였을 겁니다. 그리고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사피엔스는 남쪽 해안을 따라 동진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경로를 남쪽 해안 경로, 서던 루트라고 부릅니다. 아라비아 반도 해안을 넘고 인도 남단을 지나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뗏목으로, 때로는 얕은 바다를 건너서 한 세대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다음 세대가 그 끝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수만 년이 흘렀습니다. 약 7만에서 5만 년 전 이 집단의 후손들이 동아시아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화석 기록은 8만에서 9만 년 전 이미 현생 인류가 중국 남부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그들은 조금씩 세대에서 세대로 발길이 닿는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한반도에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문화의 흔적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발굴된 덕천 사람과 여포 아이는 약 1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호모사피엔스였는지 더 이전의 고인류였는지는 학계에서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직접 조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인의 유전적 뿌리는 신석기 이후로 좁혀집니다. 그 신석기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 가덕도입니다. 약 7,000년 전 이 섬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2011년 이곳에서 인골 40여 구가 발굴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팔다리를 굽혀 쭈그린 채 묻는 굴장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이 섬에 닿았는지는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다만 분석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가덕도 신석기인은 현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상당히 달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빗살무늬 터기를 빚었습니다. 강가와 해안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도토리를 줍고 조개를 캤습니다. 봄이면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가을이면 숲에서 열매를 모았습니다. 이 땅의 사계절을 몸으로 배워가며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신석기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들이 무슨 언어로 말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죽은 이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반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강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허강, 북중국의 농경민이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 황허강 유역의 사람들은 조와 기장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땅에 묻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수확을 저장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Y염 색채 OM122 계통은 동아시아 남부에서 발생해 북방으로 퍼져 올라간 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남성의 약 40%에서 이 계통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는 양쯔강, 벼농사의 기원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 양쯔강 유역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야생벼를 길들였습니다. 습지를 논으로 바꾸고 수확량을 늘리고 정착지를 키웠습니다. 연구자들은 현대 한국인 유전체의 약 3분의 2가 이 장강 유역 집단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뿌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르강, 시베리아와 만주의 수렵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숲에서 사냥하고 계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현대 한국인 유전체의 약 3분의 1이 이 북방 집단의 흔적입니다. 춥고 광활한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전자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 집단은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만났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야오해강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동북부 요령성과 내몽골을 가로지르는 야오어강 유역에서 항어강의 농경민과 양쯔강의 벼농사 집단, 아무르강의 수렵민이 수천 년에 걸쳐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선 et al. 2023년 연구는 이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현대 한국인의 유전체는 청동기 시대 서유화 집단의 유전체와 가장 근접합니다. 그 혼합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랴오해강 유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500년 전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오어강에서 수천 년을 섞인 이 집단이 한반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밀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규모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 중에 벼가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한반도에서 시작된 시기와 벼농사가 한반도에 들어온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한반도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말, 유전자 분석 앞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단일이 아니었습니다. 황허강, 양쯔강, 아무르강. 세 문명이 수천 년에 걸쳐 만나고 섞인 교차점이었습니다. 단일이 아니라 복수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뿌리가 한반도라는 땅에서 하나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러시아 동굴 속 그리고 1700년 된 한국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2017년 국제공동연구팀이 러시아 극동의 한 동굴을 주목했습니다. 두만강 상류, 연해주 깊숙한 산속에 있는 악마문 동굴이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이 동굴에서 7700년 전 여성 2명의 두개골이 발굴되었습니다. 한 명은 20대, 한 명은 40대였습니다. 연구팀은 그 뼈 안에 DNA가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고대 유전자는 쉽게 남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습기와 온도 변화, 미생물의 분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악마문 동굴의 환경이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뼈 안에는 DNA가 있었습니다. 유니스트 게놈 연구소를 중심으로 영국, 러시아, 독일의 연구자들이 함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대인의 유전체를 현대 여러 집단의 유전체와 비교했습니다. 현대 베트남인, 대만 원주민, 그리고 현대 한국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7700년 전 이 두 여성의 유전체는 현대 한국인의 유전체와 가장 근접했습니다. 두만강 너머 동굴 안에서 살았던 그 여성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의 뼈가 7700년 후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오래된 단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이 고대 여성들은 이미 동아시아 특유의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 그리고 귀지를 마르게 만드는 유전자가 그것이었습니다. 7,700년 전부터 이미 그 몸은 지금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2022년, 또 하나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안에서 나온 증거였습니다. 유니스트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 연구팀은 경남 김해의 가야 유적 두 곳을 분석했습니다. 대성동 고분궁과 유아리 폐총에서 출토된 인골이었습니다. 서기 300년에서 500년 사이 삼국시대 가야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22구의 인골 가운데 8구에서 고품질 유전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반도 삼국시대 고유전체를 분석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자들은 한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1700년 전 가야인과 현대 한국인 사이의 유전적 연속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사람들의 유전자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야인의 외형 유전자를 복원해 보았을 때 굵고 곧은 직모, 검은 머리카락, 갈색 눈이 나왔습니다. 지금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700년 전 김해 무덤 속에 누웠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와 유전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연구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유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다 V370A. 동아시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입니다.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이 변이를 가진 비율은 부산 기준으로 86.9%에 달합니다. 이 유전자가 만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굵고 진모인 머리카락, 건조한 귀지, 그리고 더 촘촘한 땀샘입니다. 이 변이가 동북아시아에서 확산된 것은 약 1만 9천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을 지나던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카락이 굵고 곧은 이유, 귀지가 건조한 이유, 1만 9천 년 전 단 하나의 돌연변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악마문 동굴의 두 여성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00년 전 김해의 가야인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사람도 높은 확률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7700년, 1700년, 그리고 오늘. 같은 유전자가 같은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작의 마지막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 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단군이 무당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단군의 나라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황허강에서 왔고, 양쯔강에서 왔고, 아무르강에서 왔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랴오호강에서 만나고, 섞이고,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밀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조금씩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700년 전 러시아 동굴에서 죽은 여성의 DNA가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유전자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그날 살아있었을 겁니다. 추위를 피해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인류 5만 년의 긴 여정 끝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류의 긴 기록 속에서 다음은 어떤 문장을 써내려갈까요?